재밌는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이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자, 그래서 데이터의 세계는 더 신비하고 또 신비합니다. 데이터로 풀어보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는 이경 보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경입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과연 내 맞아요. 배우자는 누가 되느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또 난 누구랑 연인 관계가 될까, 남친은 누구냐, 네. 여친은 누구냐. 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궁합입니다. 궁합. 이 너무너무 궁합에 궁금하다.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요. 궁합이라는 거는 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어떤 내용인가, 이게 이제 궁합인데, 여러분들 왜 결혼할 때 되면 특히 이제 궁합이 맞느냐, 궁합을 경험해 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이게 궁금합니다, 먼저. 네. 자, 무려 10명 중에 4명 궁합을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없다가 한 6명 정도. 네, 네. 그런데 남자는요? 남자보다 여성들이 궁합을 더 많이 봐요. 오. 그렇죠? 남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그렇죠. 적네요. 그리고 희한한 건 뭐냐면 30대가 요즘에 보면 결혼 정년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보다도 30대가 또 가장 많아요. 게다가 흥미로운 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미혼일 때보다 봐봐요. 제 얘기가 맞죠. 하고 나서 예. 너무 궁금하다. 사별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 이렇게 궁합을 많이 본다. 먼저 네. 이경보살, 네. 남자보다 여성들이 이 궁합을 많이 보는 이유는 뭐예요? 남자들은 무대뽀인가? 여자들, 저 모르겠어요. 예. 저 솔직히 너무 많이 고민했는데, 보편적으로 다른 여론조사도 이제 찾아봤더니, 예. 그리고 기존에 이제 기사화됐던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더 관심이 많다. 근데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못 봤었어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남자는 목적 지향형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남자한테 나 누구 있어? 그런 남자들 질문이 한결같아요. 예쁘냐? 야, 이 사람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직업을. 근데 또 친구가 얘기를 하면 친구는 그래서 이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단순하다. 확인해야 될 네. 내용이 단순하네, 그죠? 그렇대요. 뭐 어느 학교를 다니고 소개팅을 할 때 어느 학교 다니고 이런 성격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책을 많이 좋아해요. 근데도 다 소용이 없대. 남자들은 유일하게 하나의 예쁘냐? 질문이 그래서 예쁘냐? 예뻐? 그래서 예쁘냐? 그런 질문을 한다. 예. 반면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까지 또 어머니, 아버지 성격까지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궁금증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네. 궁금증을 누가 해소시켜 줍니까? 예.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요즘에는 궁합이 비싸지 않고도 이렇게 사주 궁합을 볼 수 있는, 뭐 제가 예전에 갔던 카페에서는 그냥 대학가의 카페였는데도 이런 것을 봐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금액도 근데 좀 오래됐네요, 여기는. 예. 근데 그때 한 20년 가까이 됐었는데요. 예. 그때 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비싸진 않다, 이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남자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좀 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네.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걸 좀 더 궁합이라는 걸 한번 보면 어떨까?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좀 무대뽀, 마초고, 여성들은 좀 더 섬세함, 네. 또 그리고 꼼꼼함이 담겨 있네요. 섬세한 만큼 궁금증도 많은 거고. 근데 저는 여기서 남자에서 본 35% 남성분들도 여자친구나 같이 가자고 해서 간 경우가 아닌가. 그런 경우도 상당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때? 우리 정말 궁합이 어떨까? 사주가 어떨까? 네. 한번 보러 가. 이러면은 또 딱 앉아 계신 분이 뭔가 물어봐도 대답을 해줄 것 같은, 이게 뭔가 좀 영혼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은 인연이야. 뭐 이러잖아. 그러면서 또 인연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자, 근데 맞아요. 주로 그렇죠.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결혼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런 뭔가 큰 대사를 앞두고 있을 때 궁금해져요. 그렇죠. 자, 과연 궁합을 보는 시점은 언제인지를 확인을 해볼까요?
자, 궁합을 보는 역시 결혼을 앞둔 시점. 궁금하죠. 중요해. 네. 이거 한번 결혼하면 요즘이야 뭐 이혼율도 높고 그러지만 우리가 더 훨씬 이전에 부모님 세대에는 이혼 생각도 못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연인 관계일 때도 38%나 되는데 자, 궁합을 보는 그러면 이유랄까요? 계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연령대가 30대 갑자기 궁합을 확 보는 게 늘어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24%에 49%로 네. 2배 이상 뛰었어요. 네. 그것은 미래를 약속할 만한 상대가 있을 때 아니면 저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라고 혼자라도 생각하는 상대가 있을 때 그러니까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상대가 있다는 것은 연인 관계의 상대가 있을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럼 이 사람과 내가 미래를 함께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솔직히 재미 요소도 있고 재미 삼아 궁금증도 솔직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는 그때는 뭐 남성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같이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은 아닌가.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니 근데 궁금한 건 그런데 궁합을 봤는데 사주를 봤던 간에 별로 안 좋아. 역마살이 있어. 남친이. 그러니까 뭔가 좀 뭔가 안 좋은 또 미래가 막 보여. 이 궁합을 봤더니 나만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친이 막 바람 피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예를 드세요. 아니 그런 좀 안 좋은 이 괴가 나오면 점괘가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장 헤어져 말어. 자, 연인 관계일 때 또 결혼을 앞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과 미래를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아무래도 궁합을 보는데 이때 보시면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신랑 신부들이 한박 웃음을 웃지 않는 신랑 신부는 없습니다. 뭐 정말 그렇게 화날 수가 없어요. 콩깍지가 완전히 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나의 콩깍지가 상대적으로 힘이 더 셉니다. 그 몇만 원, 몇천 원 주고 궁합을 보신 분의 의견은 일부 그냥 참고사항인 거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궁합을 본 계기를 보면은 자, 개인의 호기심이죠. 그래서 스스로 궁합을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또 나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그러니까 스스로 보고 싶은 경우도 있고 절반 정도는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가 상당히 있네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지인들이 권유를 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궁합이라는 것은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 그런데 남자든지 여성이든지 나의 가족과 상대의 가족이 반반으로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도 나의 가족이 한 거예요. 그럼 이거 그 퍼센트가 좀 잘못된 거죠. 하나는 40% 가깝고 나의 가족은 상대 가족은 15%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 상대 가족도 그 상대 입장에서 나의 가족이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의 가족이 보라는 게 서로 이거는 같은 것으로 봐야 된다. 한마디로 내가 결혼을 앞뒀어. 그럼 나의 가족이 보라는 거죠. 나의 가족들이. 그런데 그럼 상대 가족이 권유한 것은 왜 낫냐. 그래도 결혼할 사람에 대한 배려. 야, 내 가족이 너하고 궁합 좀 한번 보래. 그럼 상대가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같이 한번 봐볼까? 내가 궁금해. 약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 하는 걸로 많이 그래서 스스로 궁합을 보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 가장 높이 나온 것은 아닌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저만의 분석은 나의 가족이나 상대 가족이나 누구나 다 나의 가족이다. 그렇잖아요. 상대 입장에서도 그럼 만약에 상대방의 가족이 만약에 나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가족은 남이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보라는 것이 가장 높다. 종류로는 어떤 게 가장 많을까요? 한번 볼까요? 사주 궁합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자, 띠궁합이 있네요. 자, 띠궁합이라는 게 돼지띠냐? 실제 우리가 보면은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죠. 왜냐면 한 4살 차이 난다. 뭐 돼지띠하고 무슨 뭐 토끼띠는 안 봐도 된다. 완전히 정말 궁합이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뭐 남자가 용띠인데 여자가 호랑이띠면 용호상박이다. 안 좋다. 뭐 상극이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예. 이제 제 주변에는 궁합을 한 번이라도 아무래도 대부분 결혼했고 네. 아니면 아직 미혼인 사람들도 결혼 정년기를 넘었기 때문에 궁합은 본 것 같아요. 하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통틀어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예. 띠궁합은 12띠에서 그러니까 이건 공통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띠궁합의 공통점은 있다. 예. 하다못해 우리가 신문에서 궁합 같은 거 띠궁합 그렇죠. 나온 것도 신문에 네, 보면 잡지 같은 거에 나오는 스포츠 것도 신문에 나와요. 그거는 띠궁합. 이제 하루의 운세 이런 것이 그렇죠. 많이 네. 나오는데 근데 특별한 그런 면에서 간혹 이렇게 나온 것이 예. 있으면 그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주궁합을 많이 본다는 것은 네. 이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보는 거 궁금한 예. 것이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주궁합 그리고 또 궁합뿐만 아니고 이렇게 여기가 한마디로 내가 점을 보고자 예. 가는 곳이잖아요. 아, 그런데 거기 보면 항상 사주팔자라고 써 있습니다. 아. 사주팔자. 예. 사주를 볼 때 띠, 이름, 기타가 다 포함되어서 포함되죠, 사실상. 네, 봐주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아, 이름 궁합도 근- 14%나 되는데 네, 아니 이름 이름 가지고 궁합을 이건 뭐 본다고요? 이름은 저 네. 이름 궁합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한자를 풀어 가나?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요. 한글 이름도 있습니다. 이거 그럼 오. 궁합 못 보는 거네요? 아, 방식은 어떨까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과연 요즘에도 철학관 점집을 직접 방문한다 83%. 절대적이죠. 무료 어플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한다. 저는 무료 어플 온라인 사이트는 이용해 본 적 있어요. 이게 한때 참 상당히 유행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차마 우리가 동네에도 가보면 어떤 네. 동네에 골목길에 철학관 아, 또는 네. 무슨 도사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깃발 꽂혀 있는데. 그러니까요.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은 못 가봤어요. 아, 네. 참 들어가기가 좀 쭈뼛쭈뼛 주저되거든요. 그런 데를 들어가기가. 근데 실제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무당, 뭐 박수무당, 뭐 수박무당, 그다음에 뭐 온갖 무당들이 다 있잖아요. 네. 무당을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자, 아니면 보통 궁합 보시면 역술인이라고 하죠. 예, 역술인 네. 무려 83%예요. 여전히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누군가 신이 내린 누군가다 이런 사람들을 보는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아무래도 여기는 물어서 잘 본다라는 예. 분들한테 이거는 지금 이거 사주팔자라든지 궁합을 보신 분들 내에서 이거 질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신뢰하는 곳을 가야 되죠. 한마디로 내가 배우자, 내가 미래를 약속한 사람과 함께 재미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면 결혼 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을 때 애인이 있을 때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재미만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뢰도를 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잘 본다는 것을 아마 가지 않았을까요? 용하다는 집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잘 본다. 어느 집이 추천하는 용하다. 거. 용하다. 과연 우리가 아까 연인들이 많이 본다 그랬어요. 네네. 또 결혼을 앞두고 알릴까요? 안 알? 알려야죠. 알리네요. 네. 알리지 않았다. 알린다. 그죠? 안 알리는 게 이상하죠. 보러 갔다 왔는데 안 알리는 게 이상. 자, 근데 60세 이상에서는 뭐가 정말 심각하신가 봐요. 안 알린 60세 이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인생 후반부인데 60세 이상인 분들은 예. 아무래도 나의 궁합이기보다는 네. 자식이 거의 30대이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손주? 네, 손주보다는 자식, 예. 손주일 수도 있고요. 자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자식인 거죠. 자식 세대. 그러니까 자식 세대에 대해서는 굳이 이거를 알릴 필요가 있을까? 좋은 거는 또 좋은 대로 그냥 알리지 이게 않고. 비밀을 유지하네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50대는 아직까지 이제 본인 보시는 비율이 좀 많을 것 같고 지금 가만히 보면은 예. 내 거를 보는 경우가 10대에서 30대, 40대까지는 확실히 본인 거를 많이 본인 보는 거예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처음에 이제 재미 요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가 같이 있을 때 궁합을 보러 가는 것이고 그렇죠. 뭐 알려야죠. 네, 궁합 보고 나서 예. 그날이나 며칠 뭐 그 주에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또 그게 그 얘기의 소재거리가 돼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모임의 소재거리. 같이 또 뭐 남자분들, 여성분들 섞일 경우도 있고 특히 여성분들은 왜 타로 카드 그것도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많이 네. 보더라고요. 이거 왜 보는지 그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재미있나 봐요. 우리가 그래요?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또 점이나 운명이나
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니까 저는 그게 또 카드를 해석하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타로 카드는 솔직히 믿어도 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네. 알리지 않는 것은 내 자식과 거가 관련된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네. 네, 연계성이 없어요. 아니, 40대, 60세 50대에서. 이상도 뭐 연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연인이나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알리기도 하고 그런데 굳이 네. 50대에서 60대에서 갑자기 58%에서 44%로 예. 뚝 떨어집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서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겠네요. 흥미롭습니다. 지금 자, 주로 누가 알리지 않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누가 알리지 않는 경우를 봤더니 자, 알렸다, 알리지 않았다. 근데 남성 여성 비율이 자, 60대에서도 알리지 않았다가 많은데 이 네, 경우에도 네. 뭐 자식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지금 이 비율에서도 예. 비중에서도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남성과 여성이 봤을 때는 26%, 27%잖아요. 예.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같이 가지 않았던 경우가 있지 않을까. 같이 가지 않았던 거죠. 혼자 갔던 거나 예. 본인들의 가족들과 간 것이거나. 근데 다행인 것 가족들하고. 같아요. 예. 70% 넘게는 10명 중 7명 이상은 둘이서 같이 가는 거고 그럼 예. 그만큼 믿음이 있고 재미 요소가 있고 즐거움, 행복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뭔가 그나마 한 10명 중에 2명이나 3명 정도가 네. 약간 혼자 가서 본 거 아닐까요? 이것도 상당히 민감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 네, 장면이 네. 떠오르는 아들아 안 돼. 너 결혼하면 네가 죽는데 막 이런 그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요? 보시면은 진짜 결혼 많이 하는 나이가 우리가 지금 20대보다는 오히려 30대잖아요. 예, 그렇죠. 저기 보시면 30대가 10%입니다. 30대. 예. 이거는 정말 혼자 정말 몰래 가서 네. 가족과 함께 몰래 가서 본 건 아닐까요? 예. 먼저 궁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계 보완의 목적 이제 필요성에서 자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서로 좋은 점은 유지하고 나쁜 점은 미리 보완할 수 있어서 그렇죠.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자 너무 이게 미리 걱정하고 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40%인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왜 이 토정 비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일종의 뭐 사주나 또 운명을 보는 방식이라도 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것도 일종의 인간의 삶에 대한 통계 아니겠냐. 그냥 참고적으로 봐둬라. 그래서 나쁜 일이 있으면 조심하면 되는 거지. 그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궁합에 대해서도 미리 조심하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네.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미리 걱정한다와 그리고 미리 조심하고 보완할 수 있다라는 예. 것은 두 개 다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는 미리 조심하고 보완할 수 있다 47%, 미리 네. 걱정은 40%인데 비슷한 의미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보완한다는 것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그 그렇죠. 범주 안에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두 개 40%가 미리 걱정이라는 범주 내에 이 47%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거. 그렇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아까 우리가 혼자 갔을 거라고 예측했던 30대 10%처럼 정말로 혼자 하지 않고 네. 그냥 이것은 되게 서로 좋은 미래를 생각하는 그냥 예. 혼자만의 작은 걱정들을 공유하면서 한번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렇죠. 다행이다. 그 정도라면 좋은데 또 이제 너무 불안해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왜 일이 잘 풀릴 때는 또 자신만만하잖아요. 네. 천하에 내가 뭐 안 되는 게 없어. 결혼도 잘했고 자식들도 다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에이 그따위 뭐 궁합이나 점괘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지만 좀 불안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뭔가 이유 없이 아프기도 하고 뭔가 또 일이 잘 안 풀려.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직장에서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려 꼬여. 근데 사업이 우리가 지금 꼬여. 주제가 궁합인데 예. 그럼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꼬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네. 그 상대 배우자도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네. 그건 정말로 극단적인 어느 예. 일부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에서는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미신이다 그냥.
54% 과반 이상이 그냥 알겠습니다. 미신이다. 예. 그리고 그럼 27%는 그냥 데이터가 쌓인 거이기 때문에 내가 예.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 철학이 있고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기 이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보면 네네. 이경보살 말씀대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증명하기 어려운 미신이다. 네, 그럼요. 미신인데 또 필요 여부를 물어보니까 필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위에 그래프는. 네. 상당히 이것도 좀 이율배반적인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영향력입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영향력인데. 영향력은 정말로. 예, 영향력을 보면은 영향을 준다가 32%면 네. 결코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물론 대다수는 嗯 68%라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데 근데 이게 여론조사는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좀 네. 바람직한 것을 응답해야 되니까 아. 이런 좀 약간 무속적일 수도 있고 비과학적일 수도 있는 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네. 내가 믿는다 또는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바람직할 것 같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나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실제로 정말 솔직한 속내를 들어보면 32%보다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게 그래요? 우리가 이거 여론조사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예. 상담원이 직접 전화 상담을 하는 것이 예. 있고 그리고 ARS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는 웹조사예요. 아무래도 ARS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조사하는 그 대상자,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하하. 그럼 솔직하게 그냥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너무나도 이제 솔직한 속마음을 내지 공부하듯이 않았을까요? 응답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일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 이런 것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신다고 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선택할까요? 그냥 이거는 내가 여기에 임한지를 모릅니다. 자, 먼저 의향을 보면은 의향이 있다 28%. 저는 근데 이걸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저는 의향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없으면 저는 확실히 없다고 할 텐데. 약간 음. 이 답변도 뭔가 좀 뒤가 캥겨요. 왜냐하면 이게 의향이 없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의향이 있어. 의향이 있는데 지금 네. 봐요. 30대를 보면은 38%나 돼요. 그리고 40대도 32%거든. 그러니까 50대, 60세 이상 분들은 의향이 없겠지. 아니 뭐 어떻게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 마지막은 저도 좀 이상했던 것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궁합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아까 난 궁합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난 재미로 봐보고 싶다 저 그래요? 말씀을 좀 전에도 들었었어요. 예. 전 궁합을 보겠다. 그런데 볼 생각이 있으시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봤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재미삼아 한 봐보자. 이렇게 볼 수는 있는 내가 것이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우리 궁합 얘기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볼 수는 있겠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서로 보완하고 유지할 수 있어 필요하다가 예. 70%였어요. 예. 그리고 나름대로 철학적이고 데이터가 좀 탄탄히 있다,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네. 41%였는데 근데 의향이 없다고 58%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신뢰하고 믿는다, 재미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의향이 없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궁합을 이미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속마음을 내가 보기에 숨긴 것 같아.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 데이터 집계가 혹시 그렇게 되진 않았을까요? 무슨 이유로 어떤 내용을 좀 궁금해 하기 때문에 보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알릴 거냐 말 거냐 이 결과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알리지 않을 것이다. 자, 5명 중 1명은 알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4명 가까이는 알린다. 정말 알릴까? 알릴까요? 근데 결과를 보면 50대에서 알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근데 상대방에게잖아요. 그 50대가 상대방이라는 경우는 그러면은 글쎄요. 같이 보러 간다? 이거는 50대 분도 이제 상대 연인 배우자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가로 안에 연인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50대인데 연인이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연인이나 배우자. 배우자. 연인이나 배우자잖아요.
그런데 하긴 뭐 연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아니 배우자 아무튼 네네. 어떤 상대, 그러니까 이성이 네.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저는 50대하고 60대가 예. 라이프 스타일이 50대에서 60대에서 이렇게 달라지나? 그러나요? 참 이거 좀 의문입니다. 다르네요. 63% 시시고 이거를 데이터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지 않았다면은 예. 전혀 예상하지 않는 수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60세 이상이면은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배우자 함께 가서 같이 예. 같이 보러 간다는데, 근데 50대가 왜 이렇게 적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그래도 남성과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알리지 않을 것이다가 더 높은 이유는 뭘까요? 여자가 한마디로 예. 같이 보러 갈 확률이 여자가 좀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예. 여성이 보통 점에 더 관심이 많았었고, 우리 데이터 예. 분석했을 때.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남성들을 함께 가는 경우인데, 예. 그건 자발적으로는 아무래도 여성이 더 많으니까 같이 안 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근데 남성들은 지금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 완전 수동적인 건 아닌데 예. 상대적으로 좀 수동적인 면이 있으니까 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간다. 미묘한 그래서 차이가 좀 있군요. 크지 않을까요? 특히 남성이나 20, 30대는 같이 갈 것이다 상당히 또 높게 나타났다는 거. 자, 궁합의 세계는 과연 어떤지 또 어떤 인식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